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안병조 작가의 책, 자녀가 나처럼 리플레이 되지 않으려면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합격자 중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보면 그래도 스카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도 등록 포기가 크게 늘고 반도체처럼 정책적 지원과 취업 기대가 큰 학과조차 의학계열 선호에 밀리는 흐름은 더 충격적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대학 서열의 흔들림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의 프레임 자체가 낡아버렸다는 신호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와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좋은 대학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몰입한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우면 살아있는 배움이 되는지보다 성적과 입시가 중심이 된다. 그 결과 아이들의 행복과 추억, 자기만의 호기심은 뒤로 밀리고 공부는 왜 하는지 모르는 고통이 된다. 지금의 교육 투자 방식이 아이의 미래를 키우는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지치게 만드는 마이너스 투자라면 우리는 계속 같은 길로 달려야 할까? 우리가 아이를 답답하게 느끼는 이유도 결국 색안경, 즉 틀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틀을 끼고 아이를 보면 착한데 공부를 못해요. 다 좋은데 성적이 같은 말만 남는다. 하지만 그 틀을 잠시 벗고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성적이 낮다고 해서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한 가지 기준만으로 재단해 왔기 때문에 99%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구조일 뿐이다. 공부의 목적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시험에 나오면 중요하고 시험에 안 나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공부라면 그건 배움이 아니라 통과 의뢰이다. 교과서 지식은 책 몇 권만 읽어도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12년 더하기 4년을 정답 맞히기 경쟁에 쏟아붓는다. 특히 수학처럼 본래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한 학문도 공평함과 측정이라는 탄생의 맥락을 잃은 채 문제풀이로만 남아버렸다. 그러니 재미가 없고 의미를 모르니 버틸 힘도 사라진다. 또 하나의 핵심은 돈 공부의 부재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학교에서 자본과 위험관리, 돈이 굴러가는 원리를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결국 돈을 잘 아는 사람들의 시스템에 끌려다니기 쉽다. 취업만이 답이라는 프레임은 점점 막힌 문이 되어가는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그 문 앞에 계속 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더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빨리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이다. 청소년 시절엔 정해진 답을 푸는 게임이 통했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질문하는 법, 질문해도 되는 분위기, 호기심을 확장하는 경험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 결국 아이들은 질문을 잃고 성인이 되는 순간 경쟁의 룰이 바뀐 세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대학을 가지 마라가 아니라 대학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자는 것이다.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대학이 필요하면 선택하면 되고 필요 없다면 다른 길을 설계하면 된다.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떤 컬러로 자라고 싶은지, 무엇에 살아나는지, 어떤 배움이 삶에 연결되는지부터 함께 찾아주는 어른의 태도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했던 틀이 무너지고 있다. 그 틀을 붙잡고 아이를 몰아붙일지 아니면 아이의 호기심과 질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부의 길을 만들지.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왜 게임과 영상에만 빠질까?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질문이 사라진 데 있다. 내 머릿속에 질문이 남아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면 해결은 간단하다.
구글, 유튜브,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돈 없이도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뭘 궁금해하는지 자체를 모르니 검색창에 넣을 말이 없다. 그래서 뭔가 배우고 싶어지면 바로 학원부터 찾는다.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으니 편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스스로 학원을 찾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도전 정신은 있다. 하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21세기에 걸맞은 공부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공부는 내 질문이 아니라 남이 만든 질문에 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어령 교수는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며 남들이 그 천재성을 덮어버린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가 덥고 직장이 덥고 결국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뛰게 만들면서 순위를 매긴다. 모두가 같은 트랙에서 달리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자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이 되라는 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이가 내는 엉뚱한 호기심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씨앗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과 성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 호기심을 쓸데없다로 눌러버린다. 그러니 천재성이 자랄 틈이 없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영상을 끊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학교는 엄청난 인풋을 시키지만 제대로 아웃풋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이 없으니 뇌는 출구를 찾는다. 게임은 내가 가진 스킬을 즉시 써먹게 해준다. 영상은 생각을 멈추게 해줘서 지친 뇌를 쉬게 해준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해결은 스마트폰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아웃풋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질문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공부는 게임처럼 재미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구하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부모도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보다 소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스마트폰의 주인인지 노예인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스마트폰 자체는 죄가 없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이다. 어른 중 한 명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생산적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관점도 달라진다. 유튜브를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은 예능과 드라마를 보면서도 거기서 동시대의 고민, 욕망, 흐름을 읽고 아이디어를 뽑아낸다. 1분짜리 영상에서 생각이 터져나와 30분을 글로 확장하기도 한다.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재료가 되고 멈추는 사람에게는 마취가 된다. 결국 핵심은 질문이다. 이걸 왜 배워야 하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인풋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삶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는 학생을 종종 반항한다, 수업을 방해한다로 취급해왔다.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빨리 푸는 것만 훈련시키니 질문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 12년을 영어에 쏟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인풋만 있고 아웃풋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 배운 걸 써보는 경험이 없으면 지식은 시험 끝나면 사라진다. 정주영 회장이 신문대학을 나왔다고 말한 일화는 이 본질을 보여준다. 그는 학교가 준 답을 외운 게 아니라 동시대에 살아있는 정보를 매일 읽으며 스스로 사고했다.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걸 찾아 배우고 현실 문제에 적용했다. 지금 시대는 더 강력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책, 강의, 사례, 인터뷰, 통계까지 손안에서 꺼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공부는 교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다가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필요한 수학이 있으면 공식을 외우기 전에 그 공식을 어디에 쓰는지부터 느끼게 해주면 된다. 그때 스마트폰은 유혹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아이를 바꾸기 전에 어른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 아이에게 질문할 시간,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 스스로 아웃풋할 기회를 줘야 한다. 무엇이 되고 싶니보다 무엇을 해보고 싶니를 자주 묻게 만드는 것. 그 작은 질문이 스마트폰을 공부의 도구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된다. 유재석이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이유는 어떤 게스트가 와도 기본 정보가 있어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신문보다 스마트폰이 더 강력한 대학이 되었다. 신문은 휴대가 불편하고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스마트폰은 늘 손에 있고 원하는 지식을 끝없이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학교 공부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특히 생기부가 대학 입시의 핵심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완벽한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쓴다. 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남는 구조라는 점이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보다 했다가 중요해지고 청소년은 내실보다 내신과 스펙에 갇히기 쉽다. 이 현실은 유소년 축구와도 닮아 있다. 어릴 때는 잘하던 선수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수록 실력이 거꾸로 가는 이유는 진학을 위해 이기는 성적에만 맞춘 훈련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철학이나 성장보다 진학 실적으로 평가받고 선수는 배워야 할 시기에 빌드업 같은 기본을 놓친 채 안전하게 걷어내는 축구만 익히게 된다. 결국 성인이 되어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배움이 아니라 선발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생기부는 100%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부터 기록해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평가하기보다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성장의 시작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었는지, 검색했는지, 실험했는지, 관찰했는지 각자의 탐구 방식과 노력의 흐름이 남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부는 시키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파고드는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질문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짚는다. 한국은 오랫동안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야 했고 정답을 외우는 방식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출제자가 되어야 한다. 질문은 틀을 깨고 다음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며 역사는 결국 질문의 역사라는 메시지다. 그 대표 사례로 다르파를 든다. 핵 공격에도 통신을 유지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은 인터넷의 씨앗이 되었고, 운전하지 않고 240km를 달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자율주행의 판을 열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한 질문에 달려들자 급격한 진보가 일어났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것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자연을 관찰해 발명하는 의생학처럼 주변을 보고 불편함을 발견하고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새로운 직업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취업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으로 창업, 창직까지 열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모 역시 공부해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찾고 답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무게가 아니라 드는 시간이라는 비유처럼 때로는 내려놓고 방향을 다시 잡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이 글이 던지는 핵심은 하나다. 입시와 경쟁이 아니라 질문과 탐구로 아이들이 자기만의 주파수를 찾게 만드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녀 교육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병조의 자녀가 나처럼 리플레이 되지 않으려면 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의 서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